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성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자기가 하거든요.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브리즈웨이 랜딩 파트너스의 리사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전 자산그룹 운영하고 있는 김형기, 키스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먼저 여기 랜딩 파트너스는 융자를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키스킴은 뭘 하시는 분인지 딱 지금 듣고 나서 온전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온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뜻이 한국말의 뜻도 있는 거고, 온젠이요, O-N-G-E-N. 네, 그래서 온젠. 언제?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의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O는 지금 뭔가 컨트롤하자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 아. 네, 그래서 한국말 영어로도 다 되고 오. 성경에도 파지티브한 의미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했고, 네. 여러분 CFP가 저희 머니돈나를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뭔지 알아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CFP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째서 머니돈나에 나왔고 어째서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기 CFP는요. 14살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새 여러분, 언니가 그 호구 조사 다 하셨어요? 까셨어요. 아, 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오케이. 짧은 시간에 벌써.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0대 접어드는 나이니까 사실은 영어가 훨씬 편한 분이에요. 계속해서 교육을 이제 중학교부터 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인데 또 한국말도 무지하게 잘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오늘 김형기 CFP가 저희한테 할 얘기는 당연히 CFP가 무엇을 하는 일이냐,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일로 도움을 주느냐인데요. 자기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온전 자산그룹은 어떤 그 고객의 원하는 그런 삶을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하셔야 되는 이런 재정적인 결정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결정들을 맞는 시점에 빨리빨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걸, 그런 후회하는 걸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드린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부르기 쉽게 키스라고 부르겠어요. 네. 여러분 영어 이름이 어렸을 때 오면 있어요. 다. 자, 이제 CFP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FP가 무엇을 하는 그 라이센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CFP는 한글로 얘기를 하면 공인 재무 설계사라는 이제 인증서고요. 보통 그 재무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결정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인증받은 Certified 라이센스가 그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하죠. 시험 Certification이고요. 보는 거죠. 시험 봐야죠. 네. 어려워요. 네. 시험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왜? 네. 영어 시험 거리는. 우리 영어만 잘하면 시험 잘 볼 수 네. 있어. 네, 아직도 그 생각이 울렁울렁 하는데, 네, 시험이 많죠. 시험이 많고. 몇 개 시험을 네, 봐요? 시험이 총 8개고, 와. 네, 과목마다 이제 과목마다. 분야마다 네. 어. 네, 있어서 8개 과목이 있는 거예요. 8개 과목이 있어요. 나는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 시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는 런오피서 라이센스가 어려운지 CFP도 만만치가 않겠네. 네, 8개 여덟 과목이면. 개면. 근데 이제 그 브로커 전에 우리가 그냥 리얼터가 에이전트가 있고 브로커가 있잖아요. CFP도 무슨 이렇게 등급이 좀 있나요? CFP는 우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이다, 아니면 투자다, 아니면 은행 쪽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재정 업계에서 처음에 들어오면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네네. 일단 CFP가 되려면 8개를 봐야 돼요. 근데 그 6개가 네. 사실 하나가 거의 하나의 라이센스일 만큼 그 분야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8개가 뭐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현금 관리, 현금 지출, 관리. 그다음에 부채 관리. 이게 부채 첫 한 과목이고요. 아, 네, 두 번째가 이제 인슈런스에 관한 거. 오케이. 보험.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하나네요. 그 중에 하나. 하나죠. 네, 오케이. 네. 예, 그리고 투자. 투자, 네. 인베스트먼트하고 이제 투자를 열심히 했으면 이제 써야 되니까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은퇴. 그다음에 네. 자연스럽게 은퇴를 했으면 이제 언젠가 상속. 네. 그다음에 그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게 이제 세금이죠. 오. 그래서 이게 6개고 어. 그리고 실제 시험 볼 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이제 실제 케이스를 주고 그래서 한번 짜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 볼 리그젠. 이게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지금 이제 하루면 되지만 네, 그 볼 리그젠까지 봐서 네, 그렇게 총 8개. 그럼 그 텍스 부분은 거의 뭐 EA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이제 이해 세무 쪽은 지나간 정보를 모으는 게 주 목표인 그건 거고 앞으로 나올 앞으로 대해서. 나가는 걸 보는 거니까 이제 네, 겹치지만 좀 사용한 완전히 계산기나 이런 게 좀 다르네. 달라요. 네. 그거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면 CFP라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필드에서 많이 보세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보통 재정 전문가, 뭐 설계 그쵸, 이렇게 많이 설계사, 하니까 자산 관리사라고 이렇게 한 많이 명함도 얘기하시죠. 봤다.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뭐 AI도 있고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보는 많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그걸 사실 구별하는 게 이제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결정을 도와드리는 게 사실 그 CFP가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뜻은 사실 그 파이낸셜 플래닝 자체는 상품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 상품하고 관계가 상품이랑은 관계가 없고 집을 지을 때 빈 땅을 보고 이제 내가 여기 정말 원하는 집을 지을 거야. 우리 가족 다 상황 생각해서 뭐 여기는 햇빛이 드니까 여기는 뭐 누구의 방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까지가 사실 플래닝이죠. 네. 그 뒤에 시공이나 뭐 시공 때 들어가는 재료들은 이제 다음 순서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솔루션으로 접근을 많이 플래닝하면 하니까 보험을 먼저 떠올리는 보통, 예, 게 그렇죠. 한국 그,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뭐 재정 관리사라던가 아니면 뭐 자산 관리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프로덕트 소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진짜 CFP가 있으신 분들은 프로덕트 소개는 솔루션에 속하는 일이고 이런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외의 거는 그럼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제 설계도가 나왔으면 이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공까지도 원하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부서들이 네, 있으신 거예요, 부서들이 회사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키스님은 그냥 설계까지만. 설계까지. 그래서 필요 손님이 그 외에 그 다음 스텝을 원하시면 이제 네. 연결을 해주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 다 네. 이제 부서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예를 들어서 손님이 나는 투자는 여기서 할래, 아니면 난 보험은 저기서 할래. That's okay. 이 설계대로만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손님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빌드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닝이 되게 그 파이낸셜이 들어가니까 되게 숫자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파이낸셜 플래닝이 UGA에 가면 PhD까지 이제 딸 수 있는 이제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컨슈머 사이언스에 들어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거죠. 네, 과학이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메이크센스한 게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심리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가 그 돈에 대한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관점하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색안경을 다 끼고 있고 내 경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 질문들도 이제 잘 하고 그분 원하시는 사항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트가 더 그분들이 큰 지향하는 라이프를 이제 좀 보고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되게 깊이 들어야겠네요, 들어가요. 처음에는. 네.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네. 그분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네. 아니면 그분을 설득하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네. 설득보단 동의네. 네. 맞아요. 그렇지. 왜냐면 설득했다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해? 또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네,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숙제죠.
근데 네. 그 플래닝이 꼭 나이 들으신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아니잖아요. 이 플래닝이라는 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보통 어떻게 저희는 어떤 결정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사야 돼. 그런데 집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다운페이를 얼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결론이 다르겠죠. 네.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건가 궁금해 한다면은 이제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플래너는 항상 그분을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레디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면은 그분이 본인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서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러이러한 어드바이스를 주고 쭉 가다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금융 자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로 본인이 결정했어. 네. 그러면 있는 돈을 빼서 할 수도 있고 네.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일일이 물어보고 하나요? 아니면 그분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고 나중에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하면 이렇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생각해보면 보통 저희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이제 계속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하세요. 네, 집을 그러니까, 사는 게 네, 좋을까요? 지금 집을 사야 된다. 근데 네, 뭐 어디서 이거 펀딩을 소스하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네, 그런 거 물어보시고 근데 또 버짓까지도 정해드리는 근데 경우도 있고. 그 집을 산다는 결정이 is a good decision or bad? 그것도 물어보세요? 그렇죠. 사야 오늘 되나? 뭐, 그렇죠. 뭐 아니 왜냐면 손님보다 이분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와. 과연 어디까지 그걸 그러니까 믿으시면은 한국 분들 성향을 보면은 다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우리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쵸? 이게 디시전은 다 물어봐. 세무사님한테 다 물어보듯이 이런 식으로 아마.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 그리고 어떤 플랜이 세워졌어. 근데 중간에 가다가 내가 그래도 나 이 집을 사고 싶어 이렇게 될 때 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왜냐면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도 내 네. 어떤 한 사건이 있어서 이걸 해결했으면 네.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얄짤없지. 그냥 시간당 바로 차지지, 시간당 네. 차지가 네.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정의 민족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와서 내가 집을 살까요? 뭐 주식을 네. 살까요? 이렇게 질문 하나 하시고 또 한 1년쯤 뒤에 와갖고 또 그 집을 팔까요? 말까요? 이러면 평생 그분한테 이 재정 상담을 해주시기에 고리가 엮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거는 다들 다른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annually 리뉴얼 해요. 그냥 네, 때가 있구나. 연간으로 자문하는 이제 플래너로 이제 하여가 되는 개념이고 저희가 그리고 네, 계속 꾸준히 이제 그 문의하시면 피는 플랫이에요, 아니면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매달 때는 전화해서 전화하신 분하고 1년에 한 번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하고 다르지 똑같으면 안 않을까?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이제 상상인데 이런 거겠지. 처음에 플랜을 할 때 이 플랜을 하는 비용은 나올 거야. 뭐 2만 불이다, 3만 불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플랫인데 이 플랫이 1년에 15시간입니다. 라든가 뭐 1년에 정해진 30시간입니다. 어떤. 뭔가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겠지. 맞나요? 다 네. 그런 비슷한 걸 하겠지. 그렇게 그냥 언리미티드입니다. 라고 하겠어? 그럼요. 매일 전화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사실 융자는 언리미티드. 저희는 언리미티드예요. 언리미티드예요. 언리미티드야. 그러니까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지금 CFP CFP. 이런 분들은 언리미티드로 하면 머리 빠개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걸 사실 매일 해야 되는 디시전인 거야. 집을 사는 거는 평생에 3번, 4번이지만 CFP가 하는 파이낸셜 플래닝은요.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언리미티드로 해놓으면 그러면은 누구 집사 되는 거지. 그 집에 집사가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세요? 이제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관계없이. 네, 보통 뭐 여기저기서 이런 정보를 듣는데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한 그냥 뭔가 객관적인
네, 어드바이스를 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어피니언들은 되게 많은데 의견들은 많은데 나를 위한 정말 나한테 맞는 객관성을 찾는 분들, 뭔가 상황에 변화가 있는 분들, 네, 뭐 갑자기 큰 돈이 생기셨다든지, 갑자기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게 됐다든지,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유산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상속 받았다든지, 큰 돈이 네, 그런 네, 낯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근데 보통 큰 결정들이 보면 되게 낯선 결정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집 사는 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집을 얼마나 네, 살았어요? 막 몇십 번 사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내 사는 집은 그러니까 그런 큰 결정들 할 때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혼자 잘 해 왔는데 어느 정도가 이제 규모가 되면 이제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은퇴하고 다 편할 줄 알았는데 내 돈 관리하는 게 내 잡이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 이런 거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네, 그런 경우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오늘은 네. 우리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파이낸셜 플래닝을 뭐를 하냐. 그럼 무조건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가 애들 학자금, 네. 두 번째가 노후 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학자금 문제는 이제 우리 또래는 좀 아니니까 노후를 준비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낸셜 플래닝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제일 큰 목표죠.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우리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나? 그건 아마 첫 직장에 첫 출근한 날부터 아,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네,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20대 아마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24살. 근데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는데 이분은 35살이 되면 그냥 좀 세계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약간 빨리 은퇴를 하고 네, 싶다. 빨리 은퇴를 해서 세마이 리타이어.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요새 그거 한국에서 오. 파이어족. 네, 다 목적이 다르니까. 어, 그래서 들어올 어. 때 나름의 이제 목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그건 뭐 상담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아이디얼리는 우리가 그래 내가 첫 직장을 시작했을 때 뭐 첫 월급을 받았을 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못 해요. 그렇지. 빡빡하지. 입이 막 대빨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이게 사실 액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정말 중요한 건 시간. 그러니까 은퇴까지 쌓아가는 남은 시간. 남은 남은 시간. 시간. 네, 그게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네. 거다는 그렇지.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지. 20대 때 일부를 넣어서 될 게 40대 때는 5부를 넣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내 상황이 확 바뀌어서 갑자기 5배를 10배를 저축하는 그런 상황들은 잘 안 오거든요. 거의 없죠. 생활 습관이라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생활 습관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20, 30대 때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버는 게 이 정도면 그래도 버는 것보단 덜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저축을 그게 일부 뭐 거지를 정말 좀 해야 과장 못해서 1불이든 2불이든 관계가 없고 덜 쓰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라 습관을 이런 만드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20대 때 시작을 했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목표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 5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목표를 세우는 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100만 불을 모아도 똑같은 돈을 모아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돈을 모으는 가지고 것만 능사가 네, 아니다. 모으는 것만이 아닌 거죠. 어. 근데 모으는 거에만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어. 네, 대신에 이제 50대, 60대 들어가면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쓰지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잘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네요. 잘 써야 되고 잘 쓰기 위해서 이게 자산이 받쳐줘야 되고. 그 자산이 그리고 스스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불려나가야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네. 어떤 방법이나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방법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를 나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 네. CFP가 그런 거네요. 그럼 우리가 아는 자산관리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사실 CFP가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그동안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서 네. 한인 사회에서 들은 자산관리사들은 좋은 보험 하나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험을
이렇게 이제 어느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고 나면은 거기서 찾아서. 생활비를 매달 뺏어 쓰면 된다. 음.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왜냐면 이제 보험하시는 분이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럼 뭐라 하냐면 보험은 너 죽은 다음에 쓰는 거야. 네가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밖에 나가서 들으면 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너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랑 굉장히 이게 갭이 되게 커요. 자산관리사들한테 들은 얘기는 준비를 보험으로 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잘 굴려서 이게 거기에서 이제 현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머니돈나에서는 사실 소셜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계속 네. 했거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혼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W2를 안 하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왜냐면은 이제 인컴 텍스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W2를 맥시멈까지는 해라. 그러니까 그 소셜의 맥시멈까지는 해라. 그래서 소셜을 쌓아두면 그거만큼 좋은 노후 대책이 없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맞는 얘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는 크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내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빼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고인물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함이 오는 공황장애가 거죠. 올 수도 있어. 실제로 점점 빠져나가네 이러면서 네,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나는 더 살 것 네. 같은데. 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심리적인 게 되게 큰 거죠. 그러면 모으니까, 사실 만들어주시는 플랜의 대부분은 네. 돈을 어디다 모아놔라는 아니겠네요. 결국에는 모으는 거 아까 6개 중에 모으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모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느 순간에는 일을 그만두는 은퇴 시점이 오고 네. 은퇴 후에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많아지거든요. 점점 지금. 그죠? 네. 만약에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95세, 100세까지를 산다고 치면 30년, 35년을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 일을 안 하고도 나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인컴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 이제 저는 부동산 하니까 네. 부동산 그럼요. 그다음에 뭐 주식 네. 또는 이제 보험 또는 뭐 금 네. 뭐 이제 코인까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건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코인은 안 해. 금은 도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불안해.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그 CFP가 하는 일이 그런 그러니까 프로즈 앤 콘즈를 다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이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 50대 들어가셔가지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이때는 정말 실수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처럼 안 됐더라. 와장창. 네, 근데 아마 조금만 시간을 두고 갔으면은 이렇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뭐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마련해 놔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때 이게 롱텀으로 또 이게 갈 수 문제가 있어요. 없다.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면 늘 불안하니까. 네,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이 맞아요. 따로 있어야 된다. 있어야 그거를 되는 이제 그렇죠. 해주신다는 네, 거죠. 네. 근데 많은 이제 교포분들이 아니면은 교포가 아니더라도 어떠냐면 내가 지금 노후를 걱정할 내가 아니다. 형편이 아니야라는 뭐 생각을 당장이 힘들어. 이거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50이 되고 60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뭐 이제 좋은 직장 다녀서 401k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뭐든 해서 잘 안 되고 지금 나는 노후가 곧 닥치는데 모아놓은 건 없어. 그러면 난 지금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플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머니돈에 그런 댓글 쓰세요. 돈 많은 사람들 걱정만 한다. 난 어떡하냐.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모아야 돼? 60인데? 지금부터 모아야죠. 아, 네, 정말 지금부터 어떻게든 모아야죠. 네. 지금부터 계속 벌어야 되고. 그래야 모으겠죠. 와. 그러니까 무슨 일 해야 여러분, 되는 거야. 여러분이 네. 알고 싶은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나중에 쓸 수 있게 해달라던가, 아니면 내가 1,000불밖에 없는데 내년이 되면은 10,000불로 불려놓으라는 방법을 해내라던가 이런 거예요. 사실 마음은 그건 거지. 내가 지금까지 못했어. 근데 앞으로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내놔. 뭐 이러시면 그럼 내가 하지. 그걸 왜 알려주겠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네. 그걸 왜 알려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어떻게 로또를 사? 어떻게 뭐 몰라 나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 손님도 있으시고 그죠 영어권이시니까 한국 손님도 있으시잖아요. 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분들은 여기서 사실 예를 들어 뭐 자기 부모님이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드 주식을 샀다. 그래서 이런 그 부를 축적하는 하는 방법 중에 그런 상장된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되게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은 걸로 내가 대학교도 갔고 그 모은 걸로 내가 은퇴하는 것도 받고 하니까 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죠.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저희는 막 어떻게든 캐시를 모아가지고 네, 항아리에다 묻어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뭐 소셜 시큐리티의 중요성 아. 네, 오히려 뭐 한국 분들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더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그런 건 비슷하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그냥 시스템에 대한 이해죠. 제가 이제 사돈이 계시잖아요. 사돈이 한 분이 이제 미국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막 이렇게 뭐 날고기는 뭐 임원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한 매니저로 계속 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되게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정말 옛날부터 주식을 사셨더라고요. 아주 옛날부터. 근데 그게 많이 산 게 아니야. 진짜 조금씩 조금씩. 근데 내가 와 저분은 되게 또 투자를 똑똑하게 하셨네 하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의 아버님이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보고 자란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고 이제 우리 세대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죠. 세대가 네. 된 거죠. 그러면 보실 때 한국인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이런 게 있나요? 뭐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준비한 게 없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하니까 그런데 더 이제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트렌드에 민감하고 네, 이게 좋다 그럼 여기로 갔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롱텀을 보통 추천하시죠? 롱텀으로 갈 거는 롱텀으로 가야죠. 최대한 안 건드리고 두 개를 잘.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플래닝에 대해서 어쨌든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남은 시간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플래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는 게 또 따로 네.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플래닝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 에스테이트 플래닝도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가요? 정말 그냥 실용적인 그 데피니션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산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누군가한테 주는 거를 그냥 문서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에스테이트 네, 플래닝이구나. 그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이고 근데 더더욱 이게 보편적인 경우고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에스테이트 플래닝 지금 안 해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냥 나라에서 해놓은 계획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아니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속 계획하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는 이제 뭔가 안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속 계획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도 해야 되고 나는 아직 물려줄 뭐 여유나 물려줄 거 생각도 안 하는데 뭔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한테 나는 하나도 안 물려줘 라고 하면 그것조차 문서화 시키는 게 상속 플랜인 거죠. 그게 그래야지 그렇게 그게 집행이 에스테이트 되니까. 플래닝이잖아요. 그게 에스테이트 근데 플래닝이죠. 최근에 저희 손님 한 분이 네. 자기가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보험하시는 분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야? 라는 저는 퀘션이 생겼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보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CF 핀님 같이 라이센스 있는 어떤 분들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텝 좀 플래닝은 알아야 누구든지 될 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어떤 뭐 깊이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실제 그 상속 계획을 할 때 서류는 변호사가 해야죠. 만들어야 돼요. 그쵸. 네, 실제 집행은. 그런데 어떤 트러스트가 적합하고 이런 트러스트를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계산은 이제 누군가가 해야죠.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하든 상속 계획을 할 때 보통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이 이제 개입이 들어갈 되는 수도 경우도 있고. 있어요. 또 네. 앞으로 나올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에 봐야 되고. 대해서도. 돈이 너무 많이 상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불을 상속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아무리 지금 1250만 불인가요? 그 상속세 지금 거의 이제 15 밀리언이죠. 그 네. 1,500만 불. 1,500만 불인가요? 1,500만 불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해도 3,500만 불에 대해서는 내야 돼. 그렇죠. 그러면 5천만 불이 현금으로 있다면 3,5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만약에 50%다. 그러면은 뭐 1,750만 불을 내겠지.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빌딩으로 갖고 있거나 네. 뭐 이제 그렇게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빌딩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9개월 안에 내야 돼. 그죠?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그럼 빌딩이 9개월 안에 안 팔려. 그럼 어떻게?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내 자산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500만 불에 못 미쳐. 이러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을 이유는 없는 거죠. 없는 없지. 근데 이제 언제쯤에는 그게 뭐 500만 불로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단 15 밀리언이 퍼머넌트예요. 이거 아마 바꾸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근데 사실 그건 뭐 언제 바뀔지 그쵸. 네, 모르는 거고. 그래서 누가 이제 어쨌든 지금 그 1,500만 불 일대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해라. 네. 왜냐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집 한 채가 뭐 3,400만 불이 되면 아,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500만 불을 이제 상속세 없는 리밋으로 정해 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넘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 조지아는 조금 이제 집만 갖고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집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물려준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죠. 1,500만 불보다 더 많이 물려주는 구독자님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험이 개입할 자리는 1,500만 불 이상의 돈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형편이 돼서 내 라이프 인슈런스 제가 타서 쓰게 해 라는 의미, 그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플래닝을 하는 그건 건가라는 놀랍네. 퀘션이 있었어요. 네. 놀랍네. 출발점은 네, 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 보험 에이전트들도 그런 부분 배우니까 상속에 들어가는 보험에 대해서는 배우니까 네, 상황에 따라 다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와, 이거 얘기가 열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게 막 돈 얘기하면 정신을 못 차려서 시간이 많이 이거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청 말이 잘하시죠. 너무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앞으로 게스트들을 모실 때 이렇게 분야별로 정해진 게스트들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정 관리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 이스테이트 플래닝이나 아니면은 뭐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규 CF님께서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지금 제가 기대하셔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피가 수혈되고 있습니다. 머니돈나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도움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우리 김영기 CFP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